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연송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자기소개를. 안녕하세요. 문화평론하는 김성수입니다. 네. 그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일단 인사부터 하고 가죠. 그쵸, 허전하니까 또 오늘 대표님이 2주째 결석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울링이 없으니까 네. 뭔가 굉장히 부족하네요, 진짜. 그쵸. 화날라 그래요. 누구는 편하게 일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니, 누구는. 근데 요즘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게 그 대학로가 항상 1월, 2월이 굉장히 비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때 돈을 마련해가지고 막 집어넣어야 돼요. 막 집어넣고 이제 3월서부터 조금 풀리면 그때부터 빚을 갚기 시작해서 네. 7, 8월 가면 좀 털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공부하러 사람. 다니고 있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대한민국의 연극계 돈을- 현실이야. 돈을 벌로 다니시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벌로 있네요. 다닌다기보다는 주로 꾸러 다니는 거야. 알겠습니다. 꾸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본업이 저한테 있으시니까. 문자가 네. 왔는데 내가 회사 사정이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나가서 남의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웃을 수가 없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두 분 먼저 소개를 하고서 진행을 할게요. 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그레이트 인생 어드벤처의 주인공 남자 역을 맡고 있는 정윤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이 정도 목소리가 나오니까 괜찮네요. 아, 네, 아까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에 네. 사건이 좀 사건이 있어서 녹음한 게 날라갔거든요, 일부가. 두 번째 인사였어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 나시는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앞에서 지금 라디오를 지금 네. 진행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이렇게 경망스럽게 내고 있는데 배우라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자기 관리는 아니었고요. 예, 입을 가까이 대고 하세요. 예, 자기 관리는 아니었고 뭐 하다 보니까 네. 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빨리 배역에 또 이 공간 안에서의 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그 무대에서는 굉장히 좀 진짜 나약해 보이고. 나약하다는 표현도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고 뭐라고 해야 돼? 짐스럽고 그렇죠. 정말 쪼잔하고 아, 아우 정말 한 대 때려 비리비리하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역을 어쩜 그렇게 능청스럽게 그쵸. 잘해주셨는지. 근데 그때 그런 목소리로 계속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왜 어려운 걸 자꾸 시켜. 짐스러운 목소리 말씀. 예, 약간 짐스러운 목소리. 예, 그레이트 인생 어드벤처에서 남자 역할을 맡고 있는 정윤민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귀찮네요. 이런 거. 예, 정말 제가 좀 착하신 그래요. 것 같아요. 아, 네. 유민 씨가 네네. 그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제 내년에 이제 불혹을 앞두고 있는 올해 39입니다. 아니, 39. 대체적으로 배우들이 다 동안이신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 방문해 주시는 배우들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무대에서 봤을 때는 30대 초반 정도로밖에 안 보였는데 네. 가까이서 뵈니까 이제 뭐 자글자글 하시네요. 예. 부록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남자분을 네. 싫어하세요, 원래. 그렇구나. 네, 이해해 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 또 이런 옆에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이렇게 거칠게 해야 네. 또 이제 적응하셔서 네. 이 말이 나오더라고.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에이. 폰만 잡다가 1시간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일단 자기 방어하시는 거죠? 전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윤민 씨. 네, 저도 빨리 적응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예. 네네. 막 들어오는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다음에? 옆에 또 아리따우신 배우분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윤민 오빠랑 같이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그레이트 인생 어드벤처에서 여자 역을 맡고 있는 배우 김화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미인이세요. 아니 근데 목소리에 애교가 철철철철 네. 넘치는데요? 화영 씨는 좀 더 애교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 애교 진짜 없어요. 어머. 애교 진짜 없대 세상에. 아니 저하고 사실은 화영 씨가 작품을 네. 한 번 했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어떤 작품이었어요? 그게 원제는 선인장 꽃이라고 그게 누구 작품이었지? 그 아가씨와 건달들을 썼던 그 작가의 네. 제임스의
에브론가? 뭐 하여튼 좀 까먹었어요. 그 작가 이름을. 근데 어쨌든. 하여튼 아가씨와 건달들을 쓴 사람의 네. 그 작품으로 그게 잉그리트 버그만 주연의 영화로도 된 적이 있었던 작품인데 그거를 그럼 잉그리트 버그만의 역할을 하신 아니에요. 거예요? 그 잉그리트 버그만은 거기서 노처녀로 나와요. 아. 노처녀 간호사로 네.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골디혼 역할을 했던 네. 거죠. 골디혼이 그때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웠었거든요. 애교 철철 넘치고 근데 그 역을 그 번안을 해서 우리가 키스할까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때 화영 씨가 그 골디혼 역을 해서 젊은 여자로 나왔었어요. 그 치과 늙은 치과 의사에게 유부남을 농락당하는 그 유부남인 줄 순수했고 알고 순수한 역할이었군요. 예. 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애교가 막 철철 넘쳤는데 그래서 지금도 관객들이 되게 그래요. 좋아했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20대였으니까 아. 뭔가 풋풋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30대예요. 30대도 한참 지났죠. 아, 그랬나 30대 벌써? 초반도 지금 34살입니다. 34. 네. 우리가 그러면 28때 제가 만났죠. 대학로 거의 데뷔작 두 번째 작품인가 그랬었어요. 그랬었군요. 네, 한참 풋풋할 때. 그랬. 네, 아직도 그랬네요. 소녀 같으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더 미인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칭찬해주는 분위기 어때요? 마음에 예, 듭니까? 참 역겹습니다. 우리는 칭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일단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 우리 또 작품 소개를 하면서 더 그렇죠. 배우 두 분에 대해서는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나가 볼까요? 착 하면은 뭐가 들어가고 시그널 나오고 첫 번째 코너 주간 연극 소개. 뭐 이런 어디 식으로 가세요, 가야 현 되는데 부장님? 우리 부장님께서 뭔가 좀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방송을? 도망가지 마시고요. 뭔가 편집을 싫어하셔. 편집을. 있는 그래, 날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우리가. 그쵸. 심심한 방송. 그렇죠. 네. 우리가 자체, 옆에서 좀 해주세요. 따단, 뭐 이런 거. 빰빰 뭐 이러면서 예. 네, 어쨌든, 저희 이제 추천 작품을. 금주의 연극 소개. 예. 네, 그만하시고요. 네, 연극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금주의 연극 소개. 전 준비한 게 또 있죠. 예. 하십시오. 네, 산울림 소극장에서 그거 하는. 싫다니까. 그래도 할게요. 왜냐면은 작품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네. 지인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없어요. 그럼 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지인이 나오면. 정말 없어요. 저 진짜? 12월 달에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네. 더 이상 없어요. 네. 산울림 소극장에서 하는 거고요. 주제가 소설 연극으로 읽다라는 거예요. 네. 고전 작품을 가지고 연극으로 만든 거고요. 낭독 공연이죠. 낭독 공연이에요? 낭독 공연이에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잘 이제 몰랐네요. 연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낭독 공연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근데 왜 연극으로 읽다고 했지? 연극으로 읽는다고? 그렇죠. 낭독 공연이라고? 그래서 연출 다 있고 배역도 다 있고 하는데 뭐 다 무대에 소품 넣고 이렇게는 안 하고 낭독 공연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비수기잖아요 지금. 네. 그 1월서부터 2월 달까지 그쵸. 굉장히 혹독한 비수기예요. 이때 관객들이 네. 진짜 안 움직이거든요. 저희도 힘들어요. 작품 네. 찾으러 다니기. 그래서 요 시기에는 아주 실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내가 솔직히 의도가 좀 보여요. 그런 의도가. 극장을 놀리기가 좀 싫으니까 산울림에서 이렇게 젊은 유망한 연출가들 데리고 와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네. 이런 것도 좋으니까 또 그쵸. 마니아들은 이런 공간들에서 의외의 자기 취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고 낭독 공연이 또 굉장한 매력이 있거든요. 매력이 있어요. 상상력을 또 키워줄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원래는 1월 7일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가 끝난 18일까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이제 끝난 상태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무파상 단편선이라고 해서 양손 프로젝트 연출 박지혜 연출님이 하시는 거예요. 배우는 양조와 양종욱 이렇게 하고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이 페스트, 알베르 꽈미 예, 작품이죠. 페스트라는 작품으로 오세혁 연출님, 저희가 오세혁 연출님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대학로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연출 중에 하나가 네. 오세혁 씨. 예. 그리고 출연은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단원들이 함께 하고요. 자기극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2월 4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품이에요. 더 정글북이라고 키플링 작품이죠. 예, 키플링. 네. 이것은 이 정글북에 우리 애가 빠져 있습니다. 아, EBS 그 정글북 애니메이션 저도 많이 봤는데 이거를 갖다가 똑같은 거를 갖다가 10번이고 20번이고 봐요. 매력 있죠. 아니 그게 매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는데 어쩜 애들은 그렇게 똑같은 거를 봐도 질리지 않을까요? 그 지가 대사도 다 외워요. 그 거의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런 거를 지 입으로 지 수준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그걸 또 봐. 더 재밌는 것들을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여러 있잖아, 가지를 아이들은. 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령 제한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나와서 놀고 하는 거 이게 네. 아무래도 동심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마저 소개를 할게요. 극단 여행자와 함께 해요. 더 정글북이라는 작품은 연출은 이대웅 연출님이시고요. 출연은 김도환, 한인수, 김상보, 유대식, 황의정 그 외에 극단 여행자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하니까요. 고전 작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가서 꼭 한번 보면 좋겠네요. 저는 끝. 예. 네. 저는 사실 이 작품 소개하기가 좀 그랬는데 진짜 작품이 네. 너무 상업적인 작품들밖에 없어서 늙은 도둑 이야기 하시려고요? 예, 늙은 도둑 이야기. 나보고 산울림 거 하지 말라고, 잘 되는 극장 거 왜 또 잘 되게 해주니? 그래 놓고서는 지금 늙은 도둑 이야기를 하시겠다고요? 난 그래도 차이무가 좋아. 차이무 정도는 잘 돼야 돼요. 예. 그래요. 늙은 도둑 이야기는 뭐 소개가 필요 없는 그런 공연이죠. 명불허전의 그런 공연이고 네. 이상우 선생님께서 어목하던 그런 독재 정권 시절에 만들어서 이미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요.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갈 때 장소를 잘 가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털어서는 안 될 곳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설정 속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세태풍자가 강한 그런 작품인데 형식도 거의 파괴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사실 저도 못 봤거든요. 너무 죄송스럽지만. 한 번쯤은 들러보시면 네. 아주 재기발랄한 그런 사실은 이거 뭐 박철민 씨 같이 애드립이 아주 강한 그런 배우들이 하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배우가 어떤 분이 출연하시나요? 배우를 좀 탑니다. 지금 근데 배우들까지 세세하게 소개해드리긴 싫고요. 일단 네. 늙은 도둑 이야기 날짜는요? 지금 3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3월 마지막 네, 날까지 마지막 하는 날까지.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예, 3월 말까지. 예. 3월 31일까지고 극장은요? 3월 1일까지네요. 죄송합니다. 3월 1일이요? 네, 대학로 소리아톨 1관에서 3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3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도 배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박철민 씨 나오네요. 네, 배우 소개 좀 해주세요. 박철민 씨 나오고 네. 지금 2인극인 거죠? 예.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낯익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네, 좀 읊어주세요. 아시는 배우님. 지금 찾고 계시는데 잘 못 찾으시는 거예요. 눈도 안 좋으시고. 이런 식으로. 네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노진원, 오민석, 맹상열. 그리고 네. 박철민, 정경호, 안세호 이렇게 트리플 2인극이 아니라 3인극이죠. 그럼 3인극이죠. 도둑 둘하고 수사관 하나 이렇게 해서 3인극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또 민성욱, 박훈, 이영구. 민성욱 씨가 최근에 피노키오에서 네. 예, 기자로 또 나오고 있죠. 민성욱 씨도. 그리고 네. 박철민 씨가 너무 잘 알고 또 정경호 씨도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경호 씨가 배우 그 정경호 씨는 아니시죠? 그 정경호 씨 말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바보 같은 질문 했습니다. 배우들에 따라서 여러분들 취향이 조금씩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캐스팅이니까 맞는 배역들을 찾아서 네. 조합을 찾아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리고 또 게스트분들 오시면은 또 게스트분들 물어보거든요. 추천할 작품들이 있는지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없으시면은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이제 공연 기간이다 보니까 네. 연습하고 공연하다 보니까 네. 공연을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 근데 한 이틀 전에 제가 공연을 본 게 하나 있긴 한데 뭐, 어떤 뭐예요? 걸까요? 그 발레 선수라는 아. 연극이 있습니다. 네. 그게 김수로 프로젝트죠. 예, 김수로 프로젝트 10탄으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저도 뭐 지인이 있어서 네. 그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가 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왔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재밌게. 네. 그러면 그 대략 내용은 간단하게 좀 내용은 그 목포 꼴통 한 청년이 한 소년이 네. 이제 그 무용을로 그러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는 소년이 어떻게든 대학을 가려고자 하는 엄마의 어떤 욕심 때문에 우연찮게 무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만났던 여학생을 사랑하게 계기로 해가지고 네. 무용에 입문하게 돼서 결국에는 성장 이거 기를 볼수 재밌겠네요. 있는. 네네네. 재밌겠네요. 그래서 그 저 창작극인가요? 창작극으로 알고 오호. 있습니다. 네. 아, 발레 선수라는 작품이고 야, 대학로 요거 땡기네요. 대학로 뮤지컬 센터 공간 픽콜로라는 이게 데서 소극장이죠. 하네요. 뮤지컬 너무 센터 속장은 안에 있는 아니고요. 소극장. 20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중국장 정도. 여기에 소극장이죠, 워낙 뭐. 대극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천성 그렇죠. 실제로 무용도 하나요? 안에 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청년이 이제 무용을 입문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다가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배우가 그래도. 그거를 하면 좋은데 아. 마지막에 이제 좀 그 무용수가 바뀌는 성장해서 예전에 그 빌리 엘리어트처럼 저런. 성장해서 빌리리엇은 꼬마도 너무 잘 쳤는데.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연습 글쎄 뭐 그 친구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김수로, 흥미로워요. 네, 이제 더 이상 김수로 우현양 국내 최초 발레 연극의 탄생이라고 네. 이렇게 적혀 있고, 11월 달부터 했었어요. 네. 2월 2월 15일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가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저 화영 씨는 저도 요즘에 공연을 많이 보진 못했는데 작년에 너무 재밌게 봤던 공연이 이번에 또 재공연을 하더라고요. 뭐예요? 가족입니다라고. 그거 이제 우리가 저번 지난주에 주에 가족입니다 소개했어요. 배우들을 모셔다가 그래요. 네. 아니 여기 오면서 들어보지도 않았구나. 바로 죄송합니다. 직전 회도 안 바로 들어갔어. 심지어 엊그제 올라갔죠? 그렇죠. 공연이 업로드가 엊그제 됐었어요. 네. 저희는 왜 배우님들이 저희 팟캐스트를 안 듣고 오실까요, 다들? 이 배우들이 게을러요. 죄송합니다. 또 공연에 집중을 하다 정윤민 보면 씨는 들으셨나요? 아니 그 어제 말씀하시고 안 나서 들으셨군요. 네, 찾아는 예. 봤습니다. 네, 찾아는 그, 봤는데. 네, 제가 그 타이틀을 정확히 기억 못 해가지고 네. 플레이보이 이런 거 찾으신 거 아니에요? 플레이보이는 대체 어떤 아니 이게 제목이 플레이걸이니까 잘못 들으셨다 그래서 이런 아니, 이런 그만- 농담이 안 먹히는군요. 아니, 예. 그 많은 공연 중에서 어떻게 가족입니다가 딱 겹쳐질까, 이렇게. 네. 세상에. 그러게요. 저번 주에. 근데 또 가족입니다. 배우님들이 와서 추천했던 공연이 또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들, 했던 그래요? 것들 그래서 다 엮이더라고요, 또. 또 재밌는 공연들은 네. 계속 한 번, 두 번씩.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이제 프리뷰 형식으로 자꾸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더 그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좀 귀에 좀 남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너무너무 공연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정말 막 이렇게 돼가는 그런 공연들이 덜어 있는데 너무 소개할 데가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계가 그 문화 권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미 명망가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권력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주구장창 그쵸. 그냥 따라가고. 나오는데 네. 뭐 좀 젊은 사람들이 뭘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소개하는데 박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프리뷰 그 시간 이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좀 덜 알려진 작품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늙은 도둑 이야기 너무 알려진 작품을 소개해서 저희 아마 청취자들이 이게 한두 달 정도 우리가 방송한 지 2달 정도 됐잖아요. 네. 아마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연극들이 올라가고 그렇죠. 어떤 배우들이 있고 어떤 극단이 있고 또 책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아마 감을 잡지 않았을까. 언제 한번 이제 네. 그 동인제 극단 한번 정리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아직까지 동인제 극단을 고집하고 있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네. 그런 데에서
희한한 게 탄생하거든요. 여기서 멍청하다는 거는 반어법인 거죠. 그렇죠. 정말 멍청해서 예술적으로 멍청하다는 멍청하다는 거죠. 뜻은 네. 아닌 건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멍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센스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집으로 그건 나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레이트 인생 어드벤처라는 네. 작품을 저희가 어제 보고서 제목에서부터 배우 두 분을- 이미 게임이 네.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게임만 하더군요. 연극 내내 게임만 해. 이 어드벤처 게임을 하더라고요. 또 저는 네. 이제 게임을 좀 해본 사람이니까 딱 감이 오는데 안 해보셨죠? 게임이요? 네. 저 게임 되게 좋아해요. 어드벤처 게임이나 롤플레잉 게임 좀 해보셨어요? 그런 게임은 잘 못하고 주로 슈팅 저는 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애니팡 이런 거. 애니팡 아니면 집에서 뭐 게임 하는데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철권 좋아하고요. 그게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런 아케이드 게임에 익숙해 있는 네. 사람은 이 작품을 좀 이해하기 좀 힘들어. 사실은. 좀 어드벤처나 롤플레잉 게임을 좀 알아야 네. 그래야 여기서 이 사람이 왜 저따위 짓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갖다 얻는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제목에 어드벤처가 딱 들어있어서 이거 게임 얘기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게임 얘기더군요. 왜 이렇게 줄창 게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의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의 여행을 떠난다고 어드벤처를 하는 거죠. 예, 어드벤처를. 네, 네. 근데 이제 다소 제가 조금 우려가 됐던 건 네. 이 굉장히 제목 자체가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만의 어떤 모험을 떠나는 사람의 얘기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일본 작품의 특성이다 보니까 좀 다소 좀 심심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를 많이 해서 네, 그 우려는 현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인들한테 혹시 보러 오는 지인들한테는 소소한 이야기. 소소하고 네. 뭐 다소 심심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떤 모험을 떠나는지 한번 그쵸.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뭔 그렇게 모험 하셨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 모험했죠. 저는. 어떤 모험이었어요? 동굴을 찾아서 동굴을 동굴을 찾아서 찾아서. 마왕과 함께하는 마왕을 마왕을 쓰러뜨리기 꼭 위해서 막대기로만 쓰러. 네, 꼭 막대기로 제가 자존심이야 이게. 예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가 아닌 나만의 잣대로. 나만의 잣대로 1대1로 1대1로 맞짱으로 마왕을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네. 아니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줄거리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요. 네. 아니 이거 작품이 아까 소소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흔히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일본 영화나 일본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청취자들한테. 한번 그래도 그 줄거리하고 네. 배우들을 갖다 좀 정리해 주죠. 어떤 배역들이 나오는지. 그럴까요? 줄거리는 어떻게 두 분이 하시는 게 더 그렇죠. 화영 씨가 한번 구체적일 것 같아서. 이 답답한 남자랑 왜 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쵸. 속 터져. 지금 상상을 다시 하는데도 너무 속이 터져 지금. 일본에는 니트족이랑 프리터족이 있대요. 네.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미래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네. 뭐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그냥 니트족?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해서 생활하는 프리터족. 프리터족이 있는데 옆에서 무슨 뭐지? 친구. 옆방. 다나베? 다나베가 프리터족인 거죠. 프리터족이죠. 그리고 저도 프리터족이죠. 프리터족에 속하고 네. 거의 다 프리터족인데 혼자만 이제 남자 니트족. 주인공만 니트족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좀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감이 저는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쵸. 점점 근데 일본의 우리식 니트족하고 일본식 니트족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다뤘던 작품 중에서 속살이라는 작품에 니트족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거 가족입니다에도 니트족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랩하시는 분. 랩하면서 니트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일을 잡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트라우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니트족이네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한국에서 희고 웃었다면 이렇게 써갖고 저한테 특히 갖고 왔다 그러면은 두드러 맞았을 거야, 아마. 야, 뭐냐, 이거 도대체. 얘가 원인이 있어야지, 원인. 야, 모티브가 없는데 작품이 어떻게 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저는 반면 좋다고 어저께 얘기를 예, 했었었고. 어제 막, 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작품을 칭찬하시더군요. 저는 대사 자체에서 모든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그게 숨어 있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선택하는 작품들은 굉장히 센 것들만 선택했어요. 한번 이분 필모그래피 들어가 보세요. 영화예요. 영화 얘기들 보면 늘 선열이 낭자해. 지금 잠재력 숨어 있는 표출하지 못한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의 잠재력. 취향과 또 작품 선택하는 건 다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무튼 지금 이 니트와 프리터 쪽의 얘기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니트족 남자가 네. 게임만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캐릭터가 죽고 났는데도 나는 살아있네?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이 캐릭터가 죽으면 나도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다른 세계로 한 발짝 조금은 성장해 나가는 니트에서 프리터로 되는 것도 성장이야. 들락말락 하는 뭔가 다른 한 발자국이 이제 시작되면서 끝나는 그 글인데요. 정도죠?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캐스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배우들이 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더블이세요. 네, 더블입니다. 그쵸. 정윤민 씨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정윤민 배우님이랑 김상엽 배우님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름이 있던데 남자라고 왜 그랬지? 이름이 뭐였죠? 무라카미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언뜻 딱 연상을 하게 되는데 무라카미였죠. 네, 무라카미입니다. 일본 사람 대부분 다 무라카미 아니에요? 무라카미 다나베 무슨 가나코? 가나코. 여기는 네. 가나코였어요. 화영 씨는. 네. 무라카미 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쵸? 예. 그다음에 그 누구야? 요코 동생이 류오코. 리오코. 네. 그 다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해놨네요.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쵸, 뭐, 그 작가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이름에 갇히기 싫고 좀 그렇죠. 좀 전형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프리터 전형, 그쵸, 그다음에 니트 전형 이렇게 네. 보여주고 싶은 거죠. 대표자. 대표자, 네. 대표주자. 그래요. 김상엽 배우님은 보니까 이게 첫 작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자분, 아니 이 작품을 어떻게 데뷔를 할 수 있지? 굉장히 근데 힘들었을 텐데. 상엽 씨는 또 오빠랑 장르 자체를 약간 좀 다르게 공연을 하세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오빠는 유민 오빠는 게임기를 들고 한다면은 이 상엽 씨는 움직임으로 그거는 이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보면서 그쵸? 아예 극이 달라지겠네요, 네, 정말로. 네. 여자 역은 세 명이에요. 네, 화영 씨가 트리플이에요. 있고 그다음에 기라라 씨, 유현선 씨 공통점은 다 예쁘네요. 아니, 다 연출님이 보니까 어머, 다른 세상에. 역할들도 그렇고 아니, 다 다 외모로 미인이세요. 뽑았어? 어떻게 그랬나요? 지금 네. 윤민 씨는 어떻게 솔직히 이런 연극을 한다고 해서 다 이런 미녀들과 공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하시죠. 러브씬이 없어 근데 전혀 없습니다. 두드러 맞는 그게 것만 진짜 있고. 예. 아쉬워. 발로 차이기만 하고. 발로 차이고 두드러 맞고 손들은 또 그렇게 매워요. 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울컥하더라. 손 예, 맞을 때 예. 보니까. 그 미모하고 그 때리는 거 상관없더라고요. 살살 때릴 줄 알았는데. 근데 하여튼 다들 이쁘시네. 네. 기라라 씨, 유현선 씨. 네. 그리고 이 다나베 다나베. 역의 정상훈 씨가 원캐스팅이네요. 이분은. 네. 다나베 여친도 박혜진 씨가 원캐스팅이고. 원캐고. 그리고 여동생이 두 분이 더블인데 더블이시고. 이채원 씨하고 고은희 씨. 저희가 고은희 씨 역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고은희 씨로 봤죠? 네. 고은희 씨는 너무 귀엽더라. 애교도 많고. 네. 이채원 씨도 이쁘네요. 아니, 어디서 도대체 이 프로덕션 연출 누구예요? 이 평론가 뭐야? 얼굴 보고 평가해요? 에? 아니, 근데 솔직히 이렇게 다 외모가 정말 수준급인 사람들을 출중하시죠. 다 뽑기가 어렵거든요. 네. 어떤 야로가 있었던 건가요? 글쎄, 어떤 의외성을 바랬던 건가 보죠, 뭐. 모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모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 네네. 아니,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아니, 이건 개인적 연출이나 취향이 들어가요. 원래 연출들이 연출이나 이 프로덕션. 얼굴이 이쁘신 분을 좀 좋아하시는 것 저기 같아요. 지금 프로덕션 저 매니저가 저기 와 계신데, 네. 예, 분명히. 방금 눕고 계셨어요. 얼굴 얘기를 한영기 씨, 하니까. 예, 이 스페셜 원 컴퍼니 대표이사가 특히 미녀를 좋아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그래, 부인분께서 미인이시라며. 그러니까 나름대로 날카로워요. 어쨌든 네.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 아까 이제 게임서부터 걸고 넘어졌잖아요. 주구장창 게임을 하는 것은
니트족인 이 사람이 그나마 뭔가 의미를 두고 있는 행위가 게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스스로 이 배역을 받았을 때 나는 이런 배역을 못할 것 같거든요. 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 뭐 연습 중간에도 그렇겠지만 사실 좀 도망가고 싶었어요. 예. 아니 지금 무대에서 조금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예. 무대에서도. 무대에서요? 응. 네, 뭐 그렇진 살짝. 않고. 예. 또 솔직히 또 인정해봐요. 지난 네, 어제. 네. 또 너무 쉽게 인정하잖아. 이거 진실이. 아니 진실이 아니라고 어디야,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맞다고 얘기를 하라고 협박을 하세요? 협박을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배우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러니까 배우 개인적으로 네. 이런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연습 기간에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네.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예. 근데 사실 이 전작 김지호 연출의 전작이 데스트랩 네네. 였어서 제가 데스트랩을 같이 이제 공연하면서 김지호 연출을 만나고 그 작품 자체가 또 워낙에 스릴러고 스펙타클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어울리시니. 네. 네. 외모가 이 약간 미스테리물에 네네. 약간 그쵸. 킬러. 목소리도. 이런 거.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목소리 깔면서 네. 죽이고. 네. 사실 그 작품을 받기 전에 그런 류의 작품이지 않을까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천하에 완전히 진짜 히키코모리. 병신이 진짜 나와가지고 천하에 얼 빠진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얼 빠진 정도가 아니라 이거 도대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네. 도대체. 네. 방구석에 눌러붙어가지고 물이나 갖다 달라고 그러고 네. 하는 거 없이 게임만 하고 있고 가위는 눌리고. 가위는 눌리고 한심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굉장히 내가 주먹을 갖다 그렇게 쥐어본 게 처음에 공연을 보면서 막 그냥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네. 진짜 내 동생이라면은 진짜 맞서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공통적인 의견들이 이제 정말 때려주고 싶다고. 너무 얄밉고 예. 나 화영 씨 너무 불쌍했어.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얹혀 살 수 있는 거야? 저런 네. 연약한 여자한테. 더군다나 너무 착하잖아요. 착하죠. 나가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 네. 이런 역을 딱 받았을 때 네. 그런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근데? 글쎄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여자도 그렇고 일을 해라, 뭘 해라. 동생도 꿈속에 나와서 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그들도 뚜렷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거든요. 그쵸. 예. 그냥 남들 살듯이 평범하게 살아라는 얘기인 네, 평소에 거잖아요. 살아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행복감처럼 그쵸.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여줬을 때는 이기적인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 네. 남자 스스로에 대해서 남자 스스로가 봤을 때는 그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행복스럽지 않았던 모양인 그쵸. 거죠. 예, 사람들이 정해준 저는 잣대. 오히려 남자한테 그렇게 막 일해라, 뭐 연금 얘기하고 할 때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뚜렷한 방법이 아니고 그냥 일하라고. 뭐라나? 이거 어제 초반에 느낌하고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니, 하도 윤민 씨가 네네. 그 능청스럽게 그 얄미운 연기를 잘하니까 갑자기 송아 씨가 공연을 보다가 내 팔뚝을 뻑 잡는 거예요. 공연을 보다가 화가 나는 거지. 그러셨잖아. 그랬죠. 아니 근데 그거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차 안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네, 그 이유 때문에 잡은 건 아니었었어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제가 대사할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있는데 네. 제 한숨보다 관객의 한숨 소리가 한숨이가 더 클 때가 맞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욕이 나올 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어제 한참을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저런 사람을 알고 내 주위에 저런 사람이 히키코모리처럼 집에만 있고 게임만 하고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난 저 사람의 삶을 존중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밖으로 빼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제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이게 어쨌든 그 작가가 앞에 쓴 글이 있네요. 그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 해답은 찾은 걸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정말 주위에 저런 남자분 같은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아들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아들 얘기를 왜 해? 그런- 여기서 이제 2살밖에 안 된 애를 갖다가 사람이 있다면은 너의 인생이니까 갑자기 발끈한다, 지금. 존중을 해드리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보육교사한테 딱이 맞은 기분이야 지금. 아니.
존중을 해드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밖으로 일을 하게끔 제대로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삶은 살게끔 좀 도와주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난 이게 너무 기본적으로 궁금해요. 그 간악고가 여자분, 좀 여자 역할? 저는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간악고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최소한 아니 희망을 버렸다고 한다면 방 안에 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잔소리를 하지도 않아요. 물 달라고 할 때 물도 안 갖다 주고 그러죠. 그런데 왜 개 얘기를 하겠어요? 왜 하필이면 개랑 먹고 싶겠어요, 개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희망을 두고 있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그 희망,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또 희망과 개랑 엮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개하고. 네. 근데 거기서는 어쨌든, 전 명확한 도구가 게살통조림이었는데 게살통조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한번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냥 라면만 먹고 살 거면 못하러 돈을 벌겠어요. 네. 근데 그 일상 속에서 비일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게살통조림은 재밌는 그런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 질문에 일단 답을 좀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아니, 그래서 궁금해요. 그 역할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주변에 있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일단은 이제 그 주인공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네. 일단 그 사람의 삶을 좀 인정을 해주되 네. 어떤 좀 해결책을 주려고 노력을 좀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상대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쵸. 그냥 야 이거 해봐, 너 이거 네. 이거 해야지 이렇게 살면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이해해서 본인이 변할 수 있는 게임이 어떤 아닌 구체적 다른 거에 게임이 또. 아니더라도 네.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볼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하영 씨는? 네, 저도 같은 같은- 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희곡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니트족이나 프리터족을 잘 묘사한 건 사실인데 희망을 가져가는 게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느껴지지 않는 게임 속에서 물론 그런 것들도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 친구가 지금 사진기를 갖다 끝까지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기를 네. 쥐고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꿈들을 꿨겠죠. 근데 그게 재능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네. 잔인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재능, 네. 평생을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재능이 없다는 사실 깨달아. 그걸 너무 일찍 깨달아. 그러면 진짜 할 게 없어지는 건데 그런 비참한 인생을 계속 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자살을 하는 대신 그냥 이대로 뭉개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뭉개지 않게끔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세금, 연금 이런 얘기가 그것에 대한 어떤 어필이라고는 생각해요.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은 일정 정도 그 체계 안에서 일정 정도 돈을 모아서 정부에게 주게 돼 있어요. 담배를 피면 담배 그쵸. 다 간접세로. 그런데 그런 걸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들을 전혀 못 받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뭐든 해가지고 뭐 할 것 이거는 같은데. 배우를 모시고 해야 될 얘기 아니고 작가를 모셔다가 해야 될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 네. 배역을 놓고 그래도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들이. 그래서 저라면 제가 네. 만약에 이제 배우나 연출이라면 하나의 그 강력한 모티브를 갖다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건데 어떠세요? 송아 씨는 만약에 이런
그 윤민 씨가 했던 역 같은 게 딱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왜 배우 희망을 잃었는지 모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배우 않겠어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찾아내야겠죠. 최대한 그 역할에 맞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배우의 일인 거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저도.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쁜 동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윤민 씨가 굉장히 그 극중 배역 이름 무라카미가 동생을 굉장히 이뻐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 동생이 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할 때는 자살이라고 네. 풀었군요. 풀었었거든요. 왜 자살한 거예요? 왜 자살했을까? 오빠랑 대화할 때 보면 그 동생도 항상 미래에 대한 맞아요. 불안감. 불안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오빠랑 놀러 와서 하하거리고 웃지만 얘는 오빠랑 술을 마시면서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깊은 얘기를 또 못 해요. 왜냐면 오빠가 더 한심하게 살고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도 많이 해답을 못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난 그래서 보거든요. 남자가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나는 분명히 여동생의 죽음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맨날 이렇게 도망가 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동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죽기 전에 마지막 손짓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손짓들을 무시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픔들이 2년 3년 이상을 좀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모티브를 두고 이제 그 동생은 결과적으로 미래를 걱정했는데 자살하게끔 치달아갔으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걸로 자살은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다 좀 해봤는데 이게 좀 더 사건으로 조금 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끔 제시가 되는 것이 관객들한테 좀 편안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관객의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저는 뭐 100% 공감을 하진 않아요. 평론가님의 의견에 대해서. 네, 맞아요. 어쨌든 방금 저희가 남자 역할을 맡았던 정윤민 배우님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맡았을 때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봤었고 반대로 또 화영 배우님은 저런 남자친구를 둔 그리고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와서 산단 말이에요. 애가 근데 너무 착하니까. 그거를 나는 이해를 못하게 저 같으면은 정말 두들겨 패서든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쫓아낼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착해서? 아니 제가 네. 처음에 이거 받고 해석을 했을 때는 네. 저 마음의 저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 남자에 사랑이 대한. 그래서 애증의 관계죠. 내쫓고 싶어도 저는 얘한테 어느 정도 기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많이 기대고 있더라고요. 기대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밖에 일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들어오면 보면 짜증나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동생이랑 상당히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한심하고 너무 속상하고 하지만은 존재로서의 이유는 네, 있는 어쩔 수 존재로서 없이 데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짐이지만. 네, 짐이지만. 근데 거기 파이팅 넘치는 그 남자. 정상훈 배우님? 아니 저기 나남에 말고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유부남의 유부남. 이 파이팅 넘치는 남자하고 뭐 한 거예요? 4일 동안.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그렇죠? 그것도 그냥 대사만 있잖아요. 갔다 네네. 온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제 해석으로는 거짓일 수 있다. 아니요. 갔다 온 거야.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야. 헤어지고 온 거죠. 이별 통보를 받은 이별 것 같아요. 통보를 저희도. 서로 항상 힘들었어요. 그 마트에 가도 사람들의 시선, 소문이 있고 근데 3박 4일 동안은 그러면 그래도 가가지고 자고 온 거 아니에요.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온 그럼요. 거죠. 이별 여행. 이별 여행을 가서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별 여행도 뭔가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별 여행을 어느 순간 돌발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와서 중간에 남자친구한테 엄청 화내고 일할 생각 나가버리잖아요. 없냐고 그럴 때 그때가 또 마트에 갔다 와서 되게 힘들 때였어요.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바나베랑 또 게임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더라고. 근데 제가 그 마트에서 그 와이프
유부남의 네네. 와이프한테 뭐 머리끄댕이 잡히고 뭐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일하면서.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건 네. 진짜 가능해. 마트에서 머리끄댕이 잡히고 너무 힘들고 정말 짜증나는 이 생활 때문에 터벅터벅 집에 왔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몰입되고 있어, 지금. 하영 씨. 볼이 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래요? 네. 볼이 시뻘개졌어요 지금. 열받아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아무튼 그래서 헤어지는 게 맞겠구나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만나서 헤어짐을 얘기하고 네. 이제 마지막 이별 여행을 갔다 온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이 남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일인 것 그렇죠. 같아. 기다린다는 거. 네. 아직도 거기 있었네. 이 대사는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아직도 있었어 것 같아. 하는 게 한결같긴 하다는 거지. 그래서 또 한결같이 게임하고 한결같이 늘어붙어 있고 한결같이 그러고 있는 네. 거야. 근데 고맙다고 안아주잖아요. 근데 뭐가 고맙냐고 물어봤더니 가위 눌리고 있었다고. 넌 착한 거.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착한 남자예요. 예? 그쵸. 문제가 돼요. 진짜 문제가 돼요. 그냥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 또 데리고 있기도 뭐하고 참. 어쨌든 마에다 씨로가 쓴 이 희곡은 사실 한국에서도 여러 번 공연이 됐었던 작품이고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품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왜 꼭 여태까지 봤던 공연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찌질하고 직업도 없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은 왜 다 예술가야? 라는 이 설정이 정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딱 그런 날카로워. 한 번 딱 그런 역할을 봤을 때는 그래 예술하는 사람들 뭐 일이 없고 집에 그럴 수 있어. 그 이유가 두 번 그 봤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실이기도 해요. 현실이라서 그러보다 쓰는 사람이 예술가라서 그런 거야. 그렇죠. 자기 얘기를 그거는 쓰다 보니까 잘- 그렇죠. 그런 자기 얘기를 거거든요.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맞아, 측면이 좀 많을 맞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하여튼 뭔가 나름대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작품을 보는 사람도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해야 그걸 보고 나왔다라고 즐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다른 장치들은 다 알겠지만 정말 이해 못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무대에 볼풀도 다 깔아놓고 그러고 왜 그걸 사용도 안 해? 그거 솔직히 좀더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군요. 이 어드벤처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나게끔 하려고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게임의 한 설명을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갖다가 네.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갖다가 던지고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설명 그 부분을 제가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연습하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주의 네. 의도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동작들도 했었고 했었지만 제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연출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갈 수 있겠느냐고. 하나는 원작 그대로의 버전, 또 네. 하나는 정말로 어쩐지. 배우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하는 것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해서 공연을 불편하게 할 바에 예. 배우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서 버전을 달리 한번 해가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연출이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캐스트에 따라서 극 자체가 아까도 하영 배우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더 내면적인 싸움인 거고 네, 하나는 겉으로 이게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기 진짜 네. 근데 쉽지 않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네. 이 작품에서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리고 네. 게임 안에서의 캐릭터가 죽느냐 사느냐가 이 사람에게 일정한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게임을 직접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연출이 100이면 한 99명은 들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네. 보여주면 그리고 사실은 그게 불편해하는 그 배우들도 있겠지만 윤미 씨처럼 실제로 또 그게 이걸 하는 그 눈앞에서 게임기 갖고 이렇게 막 몰입을 해서 내면 연기를 하는 게 나는 그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배우라면 저도 이제 배우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서
표현을 막 하고 싶잖아. 뭐든지.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면서 또 감정이 상승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리액션이지. 이 기본적으로 연기는 리액션이니까 그쵸. 내가 나한테 리액션이 와야 되는 건데 이 게임기를 붙잡고 있는 리액션보다는 네. 뭔가 움직이면서 뭐가 날아와서 맞고 뭐 이런 리액션 맞으면 당연히 뭔가 감정이 더 상승이 되니까 그런 리액션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한 거예요. 공연을 보면서 계속 질문으로. 네. 근데 왜 저걸 다 깔고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다른 버전이 있었다니까 네네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관객적인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들이 또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관객 2번, 3번 보러 오라는 그렇죠. 이 한심한 인간을 보러. 네. 이 한심한 인간. 한심한 인간도 그 모험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그쵸. 의지가 생기니까 이야. 두 인간의 종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볼 그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면 그리고 또 조금 궁금한 게 지금 김지호 연출님이시잖아요. 네. 연출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어떤 분이시고 굉장히 소개를 연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연출가들한테 애정을 표하고 네. 굉장히 방송에서는 얼마나 특히 눈앞에 계실 때는 막 점수가 달라져 막. 네. 루머 제조기세요, 별명이. 루머 제조기시고요. 그래서 나도 네. 연출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송아 씨한테 사랑받으려면 연출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에요. 저는 연출뿐만 아니고 배우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김지호 일단 평론가는 별로 안 연출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론가는. 뭐 평론가는 평론가에 따라서 네. 어쨌든 사실은 김지호 연출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조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 거고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호 연출을 이제 작년 여름에 공연했던 데스트랩이라는 네, 네. 공연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 네. 작품이 이제 메가 히트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대학로의 대세 젊은 네. 연출가가 돼서 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그레이트 인생 어드벤처에서 만나게 됐고요. 우리 화영 씨 같은 경우는 또 학교 네, 서로 제 동문이기 후배예요. 때문에 네. 어머? 학교 후배예요, 연출님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가 봐요. 네. 어디 출신이죠? 단국대 연극영화과. 단국대 연영과. 네. 후배신데 이제 연출님이 연우 무대 소속이신 거예요? 김지호 연출님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죠. 아, 그냥 극장만 연우 무대에서 네, 쓰고.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죄송해요. 말 끊어서. 아니. 네, 그래서 후배시고. 네, 후배인데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지호 연출님의 공연은 많이 봤는데 그 네. 학교 안의 작품에서 원래 근데 배우 아니 연출로. 연출. 애초부터 네. 연출. 네, 근데 제가 같이 작품은 지금까지 계속 못했었거든요. 어. 학교도 같이 다녔는데, 근데 이제 졸업해서 이번에 처음 작품을 같이 하게 됐었죠. 아. 굉장히 똑똑하고 네. 똑부러지고, 아주 기대가 되는 기본적으로 배우죠. 연출은 똑똑해야 돼요. 네. 그럼요. 신인 두 번째 작품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어. 이번에 지금 아가사 대극장 뮤지컬 또 네. 연출 지금 하고 계세요. 연습 아가사 중이세요. 연출이구나. 네네, 이번에 그렇군요. 뭐 하고 계세요. 유학파인가요? 단대 나오셨다고. 단대 나오고 나서 그 후에. 외국에서 한 6개월 공부는 하고 왔죠. 6개월은 어디서?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어학연 뉴욕에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 어학연수. 그 공부하기는 좀 6개월만 갔다 와도 뭐 하고 온지 달라지는 거야.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하고 왔지? 뉴욕에서 연애를 해도 달라져. 경험 쌓으러. 네.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뭐 이런저런 아쉬움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작품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네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아무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또 프리터족처럼 네. 취직이 안 되잖아, 애초에. 정말 너무 비정규직으로 몰려다니니까 그쵸. 그냥 알바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난 료꼬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정말 귀엽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친구예요. 여기 꿈을 또 꿀 수 없는 가나코도. 현실. 근데
정규직을 잡을 수가 없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을 잡은 사람도 또 얼마나 대단해 보여. 그쵸. 유부남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경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젊음이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강력한 파이팅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나와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아쉬움이 더 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저 또한 좀 백수 생활, 빈둥거리는 생활을 배우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간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맥주를 드시고. 그러면서 네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싱크대에 코 다치고. 그쵸. 점점 망가지는 거밖에 예.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그건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었거든요. 누군가는 회사를 다니고, 정확히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쳇바퀴 굴러가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확히 정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항상 집에 있는 나와 누가 더 열심히 살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나가서 회사를 다니고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안 산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다 각자 저마다의 삶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봤어요. 오자마자 프로그램을 봤더니 조금 읽어드릴게요. 마에다 시로의 글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삶의 위대함도 왜소함도 없다. 방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삶도 미개의 대지를 돌아다니는 삶에는 큰 차이는 없다. 그것은 위대한 삶의 모험이다라는 얘기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존재만으로도 위대하고 그거는 누가 너는 니트족이니까 너는 답답해 구질구질한 인생이야라고 누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사실은 네.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혹은 그런 네. 이데올로기는 근대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니까 실제로 그 이전에는 빈둥빈둥 하는 사람이 오히려 존경받았죠. 귀족 이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한량이라고 특히 조선 시대에서도 뭐 돈 있고 뭐 놀 수 있으면 한량들이 멋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술을 했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중심에는 돈이 되겠네요. 돈이 네. 있으면서 노는 건 괜찮으나 돈이 없고 노는 건 안 된다는. 아니,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나로부터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어제 공연을 보면서는 너무 답답해 막 이랬지만 네. 이제 돌아와서 집에 이렇게 톡 들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런 사람도 분명히 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그럼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 그것을 너무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런 삶에서부터 뭔가 파이팅이 넘치는 어떤 삶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또 결과적으로는 네. 주변에 많은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지만 그쵸.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큰 의문점을 던져주고 또 나 스스로도 내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 곡도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혈압을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작품이긴 하다.